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어른의 중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 지음, 임슬의 옮김, 윌북에서 22년 12월 12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원전은 쿼터 라이프, 올해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전문 면허를 가진 심리치료사이고 작가이자 살로메 융 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상담사로서 우리가 생애 주기마다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담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쿼터 라이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을 보면 먼저 쿼터 라이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용어는 1997년 애비 윌너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인데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나타나는 삶의 질과 방향성에 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쿼터 라이프 위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그 연령 범위를 16세에서 36세로 확장해서 다시 쿼터 라이프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쿼터 라이퍼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제1부 생의 4분의 1 정의되지 않은 이름 없는 시기라는 제목에서 이 기간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 다리가 아니라 엄연히 아주 중요한 생애 주기라고 말합니다. 즉 청소년과 중년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성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특징이 있는 발달기인데도 불구하고 고유한 지침과 충실한 안내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대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젊었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직 그 시기 안에 있다면 이 저자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의 제목은 20대는 눈부시다는 거짓말, 부재는 왜 누구도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20대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자 마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목표가 없어지고 방황했고 어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로 하소연하면서 어머니가 추천해준 몇 권의 책을 읽고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대학원을 갔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제2장의 제목은 누군가는 걸어온 길, 부재는 그들은 언제나 방향을 잃고 찾았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옛날부터의 역사와 신화들 그리고 문학을 살펴보아도 시대와 문화와 민족을 불문하고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쿼터 라이퍼들의 절절한 기록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약 1600년 전에 출간된 신학자 겸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아도 20세기 초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아도 그리고 현대 페미니즘의 책들에서 보아도 쿼터 라이프의 불안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영화와 TV를 살펴보아도 어디에든 쿼터 라이프 캐릭터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솔하게 재현해낸 경우는 드물다. 1940년대의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신화를 연구해서 영웅의 여정이라는 주요한 주제를 밝혀냈죠. 이 또한 쿼터 라이프인 주인공의 성장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융 심리학 안에서 심리적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달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쿼터 라이프는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나 모두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이 저자는 보았습니다.
그럼 쿼터 라이프의 두 가지 성향이 무엇이고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제3장에서 합니다. 지금껏 세상에는 두 종류의 쿼터 라이퍼가 존재했다. 안정을 먼저 추구하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의미를 먼저 추구하면서 종종 자신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사실 안정과 의미는 명확하게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지만, 나는 전자를 안정형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의미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의미와 안정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에서 위치하셨는지요? 젊은 시절에 의미를 먼저 추구하셨나요? 아니면 안정을 먼저 추구하셨나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안정을 먼저 추구하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가르쳤지요. 그 와중에서도 많은 의미형의 쿼터 라이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향이든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안정한 다음에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의미를 둘 다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안정과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그 여정을 거쳐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발달 작업이 일어나려면 이 책의 저자는 성장의 네 기둥이라는 것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 책의 제2부 어른의 무게를 넘어 제4장에서는 의미를 먼저 추구했던 두 명의 내담자 얘기를 들려주고 제5장에서는 안정을 먼저 추구했던 두 내담자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 성장의 네 기둥인 분리, 경청, 구축, 통합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네 사람의 내담자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이 네 기둥은 차례대로 하나씩 완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순환적이다. 이 작업에는 열린 마음과 끈질긴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먼저 제1단계인 분리를 보겠습니다. 쿼터 라이프 시기에는 과거의 관계를 바꾸고 싶은 자연스러운 발달 욕구가 생긴다. 자기만의 물리적 공간과 정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과거의 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이나 자신의 욕구에 관해 소통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사실 분리 작업은 쿼터 라이프 발달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진정한 분리란 관계 속에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의존을 천천히 바꿔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바꿔나가는 긴 과정이다. 건강한 분리 작업에는 새로이 관계의 선을 긋고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자신의 자아인식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분리의 목표는 자신에 대해 알아내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신뢰하는 것, 독립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인 경청에서는 남이 아닌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타고난 개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모순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절히 경청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해 연마되는 것이다. 경청의 목표는 자아도취가 아니다. 자신의 진실을 직시하려면 불굴의 정직성과 겸허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현실의 안정을 흩어낼지도 모르는 내면의 지침에 오롯이 헌신해야 한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아동기 초기부터 트라우마 반응인 경직 상태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털어내야만
심리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담사인 저로서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장의 세 번째 기둥인 구축. 삶을 구축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청에 열린 마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축에는 노력, 일관성, 의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현재의 삶을 허물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할 필요가 생긴다. 심리적 성장이 한 권의 책처럼 명쾌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복했다고 생각한 패턴으로 후퇴하기를 반복하고 전에 깨달았던 것을 다시 깨닫고는 한다. 그래서 성장의 네 기둥이 기둥이지 단계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 기둥은 통합이다. 분리하고 경청하고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후에 그 모든 결과를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축복과도 같다.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는 취약함, 친밀함, 창의력, 성공이 두려워질 때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행위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존재로 거듭날 용기,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길을 믿어볼 용기,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전체 삶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용기라는 사실이요. 여러분도 자신의 쿼터 라이프를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이러한 조언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4명의 내담자가 어떻게 4가지 기둥을 겪어내는지를 자세하게 보려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